안녕하세요. 메이저 정시 분석기 메인 개발자이자 메이저 정시 솔루션 운영 총괄인 이상훈 정시 컨설턴트 이쌤입니다. 지금부터 메이저 정시 분석기 관련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설명서를 먼저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메이저 정시 분석기에는 위와 같이 총 27개의 지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력이라고 써져 있는 칸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는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동 산출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는 입력 지표들의 값에 따라 자동으로 데이터가 계산되어서 숫자가 산출되는 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건드릴 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각 칸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4번 칸인데요. 군, 계열, 대학교, 모집 단위를 나타내는 칸입니다. 이 부분은 써있는 것과 같이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아무 글자나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함수식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졸업한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예로 들어보자면 단순하게 수학교육과라고만 이렇게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고려대학교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가군만 추가를 하셔도 괜찮고, 자연계열인지 인문계열인지 아니면 뭐 사범계열이라고 써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함수식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한 대로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숫자를 제대로 입력해야 하는 5번 최초 계획, 6번 수시 2월 모집 인원 파트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란 말 그대로 해당 대학, 학과에서 모집하는 총 정원을 의미합니다. 모집 인원의 중요성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역시 진학사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매년 항상 리포트 최상단에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식은 매년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예상 수시 2월 인원을 공개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확정 수시 2월만 공개를 한 연도도 있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예상되는 수시 2월 인원만 이렇게 공시를 해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상 수시 2월 인원이 공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6번 칸에는 그냥 0명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 최초 정시 모집 인원 이 부분은 정시 모집 요강에도 확정적으로 공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예시의 경우에는 5번에는 76명, 6번에는 3명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진학사의 구성 방법에 따라서 예상 수시 2월 인원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은 그냥 0명이라고 입력을 하시거나 아예 공란으로 두셔도 괜찮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실지원 3장이라고 적혀있는 7번, 8번 파트인데요. 진학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모집 단위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몇 등인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의 지원 해보시면은 20장 후보군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이렇게 정예로 한 개씩만 뽑아서 선택할 수 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다른 학생들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20개의 후보군 중에서 정예, 가군, 나군, 다군에서 정예로 하나씩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학생이 1순위로 뽑았을 때는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표는 아까 모집 인원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설명서 내의 그림을 다시 보면은 모집 인원 밑에 모의 지원 리포트, 합격 예측 리포트, 예측 변동 리포트, 그리고 실제 합격자 리포트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합격 예측 리포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료는 하나 빼고 전부 다 합격 예측 리포트를 클릭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하나만 모의 지원 리포트를 클릭하신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합격 예측 리포트를 클릭한 다음에 뭘 클릭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예측 리포트를 클릭하고 1번 항목 내 합격 예측 결과는 이렇게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제일 중시하시는 칸수가 나와 있는 항목을 보시면 옆에 내가 몇 명 중 몇 등으로 이 칸수를 받은 건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35명 중에 12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내 순위는 12등인 것이고 지원 인원은 35명인 것이죠. 그러니 7번 항목에는 등수인 12등, 8번 항목에는 명수인 35명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실수를 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레포트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하시라는 거고,
거고 12, 35를 그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합격 예측 레포트 그리고 1번 내 합격 예측 결과는 에 나오는 그 등수와 그 명수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장 모의 지원인데요. 이 부분을 아까 3장 실지원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장 실지원이 1순위 후보군이라면 20장 모의 지원은 2순위 후보군입니다. 여러분들도 딱 그렇게 하고 계시죠? 찔러보기를 할 수 있는 수많은 2순위 후보군들 중에서 정예 후보군을 몇 개를 두고 계실 겁니다. 즉 20장 모의 지원 안에 포함된 모집 단위들은 내가 언제든 바꿀 수도 있지만 언제든 지원을 확정할 수 있는 변동성이 큰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확도는 조금 더 떨어지지만 그만큼 많은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지표인데요. 이 부분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일하게 모의 지원 리포트를 클릭하는 항목인데요. 모의 지원 리포트를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니고 오른쪽 전체 지원자 통계로 가셔서 똑같이 등수와 명수를 각각 9번, 10번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28등 94명 중에 28을 9번에 94를 10번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말씀드렸듯 실제 지원자 통계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도 입력하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전체 지원자 기준에서 내가 몇 등인지 그리고 20장 모의 지원자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이제 합격 예측을 위한 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력을 마친 상황이고 이제부터는 진학사가 생각하는 예상 합격 인원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합격 예측 리포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까 그 칸수 쪽에서 한 칸 더 내려와서 2번 항목 경쟁자들의 점수 분포 및 지원 패턴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파란색 영역과 초록색 영역 그리고 아무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그런 점들이 나오는데요. 파란색 영역 안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사가 최초 합격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초록색 인원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진학사가 추가 합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직접 세보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위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1등 최초 합격, 2등 최초 합격, 3등 최초 합격 이렇게 가다가 이 경계선에 딱 커서를 갖다 대시면 6등 최초 합격, 7등 추가 합격 이렇게 뜨고 반대쪽 다른 경계선에도 커서를 갖다 대보면 11등 추가 합격, 12등 불합격 이런 식으로 딱 경계에 있는 등수가 몇 등인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아직 35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점으로 표시가 되지만 만약에 35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지원하는 대형과의 경우는 이거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커서를 갖다 대보시고 몇 명이 추가 합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진학사가 다 알려주니까 그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조심하셔야 될 내용은 실제 분석기 자료를 보시면 최초 합격과 추가 합격이 아니라 최초 합격과 최종 합격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학생들이 많아지면 이거를 직접 세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서 6등까지 최초 합격을 진학사가 예상하는구나, 11등까지 추가 합격을 진학사가 예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11등까지 추가 합격을 예상한다는 뜻은 11명이 추가 합격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11명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6명이 최초 합격, 나머지 5명이 추가 합격 이렇게 돼서 11명이 최종 합격을 한다는 뜻이지 추가 합격만 11명을 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분석기가 추가 합격을 입력을 하도록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최종 합격을 계산하고 최초합을 계산해서 그거를 뺀 수치를 입력을 하셨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최초합, 추합이 아니라 최초합, 최종합 이렇게를 분석기가 활용하는 지표로 설정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경우에 6, 5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6, 11을 입력하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잘 입력하셨다면 드디어 처음으로 자동 산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진학사가 여러분들한테 칸수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그 칸수가 도대체 뭐가 근거가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셨죠? 진학사가 칸수를 부여한 근거는 바로 예상 경쟁률, 예상 지원 인원입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투명하게 다 공개를 했었는데 예상 경쟁률은 사실 정시가 끝나고 나면 진학사가 맞췄는지 틀렸는지 이런 거를 너무 쉽게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학사가 너무 많은 컴플레인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거를 점점 비공개하는
공개하는 추세로 바꾸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예상 경쟁률을 비공개로 돌리고 예상 지원 인원만 공개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예상 지원 인원을 이렇게 더보기를 클릭해야만 볼 수 있게 숨겨놓고 바로 직전 해인 작년에는 예상 지원자 수를 정말 나중에 1월이 넘어서야 공개하는 그런 보수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를 역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5번부터 12번까지의 항목을 모두 잘 입력했다면 예상 지원자 수와 예상 경쟁률은 자동으로 산출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예상 지원자와 예상 경쟁률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입력하셨다면 진학사는 지금 53명이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경쟁률은 5.83대 1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학사가 여러분한테 칸수를 준 거는 경쟁률이 5.83대 1일 때 그때를 기준으로 칸수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쟁률이 이거보다 줄어들면 진학사의 예상보다 실제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는 뜻이고, 만약에 경쟁률이 5.83을 넘어갔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나빠질 거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자동 산출 지표를 구하기 위해서 과거 경쟁률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경쟁률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 합격 예측 리포트를 클릭해 주셔야 하고요. 그 중에서 4번 항목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4번 항목을 보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 미리 보는 2024학년도 입시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 칸이 있는데 작년 결과, 재작년 결과, 3년 전 결과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차례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조심해야 할 점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신설 학과가 아니라서 당연히 작년에도 모집을 했고 재작년에도 모집을 했고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었지만 일부 학과들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도 많고 신설된 학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올해 신설된 학과는 작년에는 모집 자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신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과의 경우는 1년 전, 2년 전 자료는 있는데 3년 전 자료는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는지를 통계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평균을 냈고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숫자들을 대체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알고리즘을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되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신설됐다는 등의 이유로 3칸이 모두 공란인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경쟁률도 안 나오고 2년 전 경쟁률도 안 나오고 3년 전 경쟁률도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에서 3년 전 데이터에 모두 예상 경쟁률의 0.6을 곱한 값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예상 경쟁률이란 아까 했었죠. 자동 산출 지표인 메이저 정시 분석기 14번 항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에서는 5.83이 될 것이고 엑셀 파일에 그대로 5.83 곱하기 0.6 이렇게 기입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두 개가 공란인 경우, 즉 1년 전에는 모집을 했었는데 그 전 데이터가 없어서 작년 경쟁률만 딱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쉽습니다. 작년 경쟁률을 재작년 3년 전에도 그대로 전부 입력하시면 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럴 때는 전부 작년 경쟁률만 보고 움직이거든요. 단 조심하셔야 될 건 작년 경쟁률을 보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절대로 작년 경쟁률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년 전에서 3년 전 경쟁률이 모두 작년 경쟁률과 똑같았을 때와 비슷하게 학생들이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작년 경쟁률을 전부 똑같이 3칸에다가 입력하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칸만 공란인 경우, 즉 작년 2년 전 데이터는 있는데 3년 전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1년 전, 2년 전 있는 거는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고 3년 전에만 예상 경쟁률, 아까 그 14번 항목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명심하셔야 할 거는 3개가 다 공란이었을 때는 예상 경쟁률의 0.6을 곱해서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한 개만 공란이었을 때는 예상 경쟁률을 그대로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렸듯 이유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그게 가장 비슷했다는 것이니까 너무 복잡하게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입력해야 오류가 나지 않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복잡하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 설명서 예시와 같이 1년 전, 2년 전, 3년 전 자료가 다 잘 나타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간단히 쉬어가는
흘러가는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과 실 지원 중 합격, 자동 산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에서 최초로 모집을 하려고 했던 인원에다가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을 합해서 정말로 모집하게 될 정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 지원 중 합격은 최초 합과 추가 합격자를 합해서 총 몇 명이 되는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제대로 입력을 하셨다면 자동으로 산출될 것이고, 메이저 리서치만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지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 부분은 안 보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자동 산출이 돼야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숫자를 다 입력했는데 여기 오류가 떠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부분만 점검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야 될 파트는 거의 다 끝이 났고, 가장 중요한 합격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27번까지가 합격에 관련된 데이터고요. 이 부분을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값인데요. 이는 예상되는 합격자 중 나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A값이 37%다. 그러면 합격자 중에 상위 37%로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그러면 합격자 중에서도 중간값보다도 넘다는 얘기니까 안전하게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85%라면 합격자 중 상위 85%가 예상된다는 뜻이고, 추가 합격 정도로 합격할 확률이 높으면서 진학사도 합격을 예상하고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아주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A가 딱 100%라는 거는 합격자 중 가장 마지막 순위, 즉 내가 문을 닫고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딱 한 등수라도 뒤로 밀리면 불합격, 앞으로 밀리면 합격하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딱 5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학사의 예측이 반드시 적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너무 부정적으로 칸수를 주거나 또는 반대로 일부러 칸수를 긍정적으로 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때는 딱 합격 확률이 50%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의 경우에는 A값이 109%인데 진학사는 이러면 불합격을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100%까지가 합격을 한다는 의미니까요. 다만 109%라면 조금만 앞으로 당겨졌을 때 내가 합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합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21번 합격 확률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합격 확률을 수치로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학사의 칸수는 매우 유용한 정보지만 딱 10단계로만 분류하기 때문에 똑같은 5칸이라 해도 5.01칸도 5칸이고 5.99칸도 5칸입니다. 따라서 어떤 5칸은 사실상 4칸일 수도 있고 어떤 5칸은 사실상 6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10등분 된 칸수보다는 수치로 나타난 합격 확률이 훨씬 더 이를 세분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A값이 100%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므로 합격 확률이 50이 넘지는 않지만 그래도 50에 거의 가까운 42%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는 펑크 확률과 폭발 확률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 방금 말씀드린 합격 확률은 진학사의 예상이 맞았을 때 여러분이 합격할 확률입니다. 즉 42%라는 확률은 진학사의 예상이 맞았을 때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상황이 돌아갔을 때 합격할 확률이 42%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학사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 확률이 펑크 확률, 폭발 확률, 변동성을 의미하는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입력한 데이터로는 23%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딱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 이하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펑크나 폭발이 잘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 20에서 한 40 정도까지는 펑크나 폭발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고 40이 넘어가면 그때는 정말 변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펑크 확률, 폭발 확률은 도대체 뭘 근거로 구한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23번부터 그 다음 24, 25, 26, 27번까지 총 5개의 데이터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번은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셔야 할 데이터입니다. 이번에도 또 합격 예측 레포트예요. 거기 5번 항목을 보시면 과거 3개년도 합격 예측 적중률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적중률이 90.7%였는데 당연히 올해 적중률을 예상할 때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 안에 있는 값인 90%
20.7, 좀 더 크게 나오는 오른쪽 위에 있는 숫자를 보고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중 확률인데요. 이거는 메이저 리서치가 자체적으로 진학사의 예상이 틀릴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지표들입니다.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적중 확률 1은 해당 대학 학과를 현재 1순위, 아까 말씀드렸던 3장 실지원으로 고려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당할 때 첫 번째 관점에서 본 진학사의 적중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적중 확률 2는 2순위, 그러니까 20장 모의 지원자의 숫자와 진학사의 예상 지원자 수를 비교했을 때 그 수치가 적절하다, 이럴 때 적중 확률 2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적중 확률 3과 4는 과거 데이터와 비교를 하는 건데 예상 경쟁률이 작년과 비슷했을 때 적중 확률 3이 높다고 보는 거고, 최근 3개년과 비슷했을 때 적중 확률 4가 높다는 겁니다. 즉 4개의 관점으로 진학사가 얼마나 올해 예측을 잘 할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최근 3개년의 적중률까지 확인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시에서는 적중 확률 1, 3, 4는 굉장히 높은데 적중 확률 2가 생각보다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장 모의 지원자 수를 확인을 해 보시면 총 96명이 지원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모의 지원은 총 20장을 할 수 있고 실 지원은 3장이기 때문에 20개 중에 3개를 실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10%에서 20% 정도의 학생들만 실제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96명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즉 지금 2순위로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생각해 보셔도 96명의 10%나 20%는 35명이 절대 아니죠. 실 지원자는 적당한 편인데 모의 지원자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펑크 확률이 하나의 측면에 봤을 때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최근 3개년과 비교했을 때도 5.83이라는 예상 경쟁률은 과하지 않고 현재 해당 학과를 1순위로 보고 있는 학생들도 35명이나 되기 때문에 진학사를 쓰지 않는 학생들이 조금 들어오고 이 20장 모의 지원자 중에서도 일부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53명이라는 수치는 그렇게까지 무리가 있는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펑크 폭발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게 나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 하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펑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중 확률 2가 낮고 펑크 확률도 20%보다는 이상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실지원 3장을 올려놨다고 해도 이 학생들도 아직 마음을 다 정한 건 아니고 여기서 새롭게 빠지는 학생은 많은데 새롭게 들어오는 학생이 적었을 때 실제 지원자는 35명보다도 적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진학사는 53명이 지원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칸수를 줬기 때문에 그거보다 상황이 좋아지면 분명히 펑크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개년 적중률에 대해서 하나만 더 코멘트를 해보자면, 여기 이렇게 쭉 83%가 입력이 돼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진학사가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83% 정도를 맞춰서 일단은 이걸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미리 채워두었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격 예측 리포트로 가셔서 최근 3개년 적중률을 학과마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적중률을 입력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맞춰서 합격 확률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이저 정시 분석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해보시고 A값이 얼마인지, 즉 내가 합격자 중 상위 몇 % 정도로 합격할 것이라고 진학사가 예상하는지,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합격 확률이 얼마인지, 근데 또 그게 정확할지 그거를 펑크 확률과 폭발 확률로 판단해보고 나한테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으시면 됩니다. 즉 A값이 낮아서 합격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면 진학사의 예상이 맞아야 나한테 유리한 거니까 펑크 확률이나 폭발 확률은 높지 않을수록 유리한 것이고, 상향 지원을 할 생각이다 그러면 당연히 진학사는 불합격을 예상해서 합격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합격 확률이 매우 낮더라도 또는 합격 확률의 합격 불가라고 산출이 되더라도 그거는 진학사의 예상이 맞았을 때 그 오차 범위 안에 있을 때 합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펑크 확률, 폭발 확률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 아예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지만 진학사의 예상 때문에 학생들이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펑크 확률이나 폭발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진학사가 학생한테 칸수를 좀 짜게 줬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학생을 놀리려고 칸수를 짜게 줬을 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이 칸수를 짜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학생도 지금 좀 겁을 먹고 있잖아요. 칸수가 짜게 나왔으니까 나 여기 써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을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진학사라는 게 없었다면 그냥 해보자 이랬을 학생들이 진학사가 칸수를 0칸, 1칸, 2칸 이렇게 주니까 그것 때문에 겁을 먹은 학생들이 추가로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0칸, 1칸, 2칸을 받았더라도 펑크 확률과 폭발 확률이 매우 높다면 나는 실제로 3칸이나 4칸을 받았어야 되는 학생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처럼 칸수를 짜게 받은 학생들이 겁을 먹고 이탈하면 진학사의 예측으로 인해서 상황은 3칸, 4칸보다도 더 좋아져서 5칸, 6칸 A값이 100% 이내로 들어오는 변수를 창출해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내드린 분석기 파일과 설명 영상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시 입시를 치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